사회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을 자본과 시장이 일으킨다고 주장하는 견해가 있고, 또 그러한 견해를 주장하는 이들이 많죠. 한번 예를 볼까요? 사회의 불평등과 양극화 등 자본주의 모순에 대한 비판은 이미 홍수를 이루고 있지만 시스템 변화 등은 찾아보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21세기 자본과 이데올로기 등 묵직한 저서를 통해 자본주의 불평등 구조를 밝히는 데 힘써온 토마 피게티가 이번에는 좀 더 목소리를 높였다. 사회주의 체제가 필요하다고 명시한 것이다. 이런 사람들은 세계 곳곳에 많죠. 대한민국에도 많죠. 그래요. 사회주의의 비참한 현실을 보고도 계속 이러한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요. 한번 좀 진실을 알아볼 필요는 있겠죠. 그러자면 사실은 인류의 전 역사를 한번 살펴봐야 돼요. 인류의 전 역사를 살펴보는 글들은 많죠. 무척 방대하죠. 그러한 글을 쓴 사람들은 또 명성을 얻기도 하죠. 하지만 막상 읽어보면 어때요? 어렵죠.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핵심을 알면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 그 내용 자체가 방대하지도 않아요. 경제 철학 깃틀에서 자본과 시장의 개념을 살펴보았죠. 한번 볼까요? 인간이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 사용하는 작업수단을 자본이라고 규정한다. 그렇죠. 그 고대 농경국가 시대에 농산물을 얻기 위해서 소를 사용했어요. 그럼 소는 뭐가 되나요? 자본이 되는 거죠. 그래요. 원시시대에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돌도끼를 사용했어요. 그럼 돌도끼는 뭐가 되나요? 자본이 되는 거예요. 현 시대 보면 어떤가요? 기계를 사용하기도 하죠. 기계가 뭐가 되나요? 자본이 되는 거죠. 그래요. 이게 자본의 핵심 개념이에요.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한 작업,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 사용하는 작업수단이 자본이에요. 그럼 시장은 뭔가요? 시장에서 뭐 하나요? 교환하잖아요. 유들의 교환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시장이라고 규정한다. 이렇게 규정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단 거예요. 자본이라 해서 특별한 것이고 시장이라 해서 특별한 것이 아니에요. 그 자본과 시장을 왜 사용하나요? 인간들이 풍요롭게 살기 위해서죠. 교환을 왜 하나요? 스스로 생산해서 스스로 소비하는 것보다 교환해서 살아가는 게 더 풍요를 누리니까 시장을 이용하는 거죠. 자본을 왜 이용하나요? 맨몸으로 필요한 거 구하는 것보다 그래요. 뭐 어떤 수단을 이용하면 편하죠. 그래요. 이러한 핵심 개념을 알면 인류의 전 역사를 살피는데 방대한 내용이 필요하지 않아요. 한 10분이면 좋게요. 인류의 전 역사를 시대 구분할 수 있겠죠. 그럼 시대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두 개로 구분할 수 있겠죠. 자급자족 시대와 시장 지배 시대로 구분할 수 있겠죠. 자급자족 시대는 뭐고 시장 지배 시대는 뭔가요? 자급자족 시대는 집단이든 개인이든 필요한 것을 스스로 생산해서 생산한 것을 스스로 소비하는 시대인 거죠. 그래요. 그럼 시장 지배 시대는 뭔가요? 필요한 것을 시장을 통해서 얻죠. 지금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요? 시장 지배 시대죠. 그렇죠. 필요한 것을 시장을 통해서 얻지 스스로 생산해서 스스로 소비하지 않잖아요. 문명이 어느 정도 발전한 곳에서는. 그래요. 지금 시장 지배 시대에서요. 시장 지배 시대예요. 자본주의 시대란 건 있나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지금 현 시대를 자본주의 시대라고 얘기하는 이는 경제를 모르는 이라 했죠. 자본은 어떤가요?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한 작업수단은 인류 역사상 항상 이용됐죠. 그 자본주의 시대라는 건 사실은 없는 거예요. 아니면 전 시대를 자본주의 시대라 할 수도 있겠죠. 그래요. 세 시대로 구분할 수도 있겠죠. 어떻게 구분할 수 있겠나요? 자급자족 시대도 좀 구별되는 시대가 있어요. 수렵채집 시대, 수렵채집 시대와
고대 농경국가 시대는 명확히 구별이 되죠. 어떤 점에서 구별이 되나요? 수렵 채집 시대에서는 사냥이나 이제 열매를 따먹고 살았는데 고대 농경국가 시대에 접어들면 뭘 하나요? 그래요. 농산물이나 가축을 키워서 이렇게 생활하잖아요. 다르죠. 명확히 구별되죠. 그래요. 두 개로 나눌 수 있어요. 간단하게 구별하면 두 개. 자급자족시대, 시장지배시대. 세 개로 구별하면 수렵채집시대, 고대 농경국가 시대, 시장지배시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간단하죠.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그러면 시장지배시대의 도래 과정을 봐야 돼요. 갑자기 시장지배시대가 나타나나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시장은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죠. 큰 시장도 있었죠. 고대에. 실크로드는 기원전에 2000년 전에도 있었던 거잖아요. 유럽과 아시아, 그래요. 유럽과 아시아인들이 이렇게 거래하던 시장인 거죠. 큰 시장이 있었죠. 국제시장이죠. 시장 옛날 때부터 있었어요. 그렇다 해서 시장이 있었다 해서 자급자족 시대가 아니었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자급자족 시대라 해서 시장을 전혀 이용하지 않았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비중을 봐야 되는 거예요. 시장은 고대부터 있었죠. 근데 시장의 지배력을 봐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대부분을 자기가 생산해서 자기가 소비해요. 근데 10%만 시장을 이용해요. 그러면 시장 지배 시대라고 볼 수는 없겠죠. 그래요. 역사적으로 어떤가요? 시장의 지배력은 증가해 왔죠. 증가해 온 거예요. 그리고 어느 시점에 이르러서는 시장에 완전히 의지하게 되죠. 그리고 스스로 한국만 하더라도 스스로 생산을 해서 자기가 생산한 것만 소비하는 사람은 없어요. 거의 없죠. 뭐 전혀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죠. 자기가 세상이 싫어서 뭐 산속에 살면 뭐 또 스스로 생산해서 스스로 소비하니까 뭐 전혀 없다고 생각할 수는 없지만 전혀 없지는 않겠지만 그거는 이제 사회를 분석할 때, 역사를 분석할 때 이용할 사례는 아닌 거죠. 그래요. 그럼 비중이 계속 증가했다면 어느 시점부터 시장 지배 시대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요. 시장이 발전하면서 뭐가 발전하나요? 상업 자본과 공업 자본이 발전하겠죠.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신분제도가 붕괴하는 거예요. 신분제도가 왜 붕괴하나요? 눈치 빠른 사람은 알겠죠. 상업 자본이나 공업 자본 등이 성장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나요? 신분제도가 붕괴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신분제도는 누가 만들었나요? 신분제도는 농업 자본이 만들었죠. 귀족들을 보세요. 광대한 토지를 가지고 있잖아요. 농업 자본이 만든 거죠. 왜 만들었어요? 부를 유지하고, 그렇죠. 지위를 세습하기 위해서죠. 딴 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요. 그럼 시장 지배 시대가 도래하면 생긴 일은 뭘까요? 자본들과 평등이 이루어지죠. 예전에는 어땠나요? 자본들이 평등했나요? 안 그렇죠. 농업 자본이 다 지배했죠. 상업 자본, 공업 자본, 금융 자본 다 지배를 했죠. 한국만 하더라도 조선시대를 보세요. 농업 자본을 지배하는 이들을 뭐라 하나요? 양반이라고 하죠. 양반이 다 지배했죠. 상업 자본, 공업 자본 다 지배했죠. 그래서 시장과 자본이 발전하면서 시장 지배 시대는 어떻게 도래하나요? 그렇게 평화적으로 도래되지는 않아요. 시장 지배 시대는 자연히 이제 도래하겠죠. 시장이 발전함에 따라서, 그리고 시장 지배력이 커짐에 따라서 자연히 도래하지만
평화적으로 도래하진 않아요. 왜 그런가요? 농업자본은 신분제도가 있는 게 좋잖아요. 부를 유지하고 지위를 세습할 수 있으니까 당연하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나요? 자생적으로 시장 지배 시대가 도래하는 곳에서도 그 농업자본과 다른 자본들의 지배자들이 한번 크게 싸우죠. 크게 싸워요. 미국이 평화적으로 도래했다지만 미국도 평화적이지 않아요. 미국의 시장 지배 시대가 어떻게 도래하나요? 원래 미국 땅에 유럽인들이 살았나요? 안 그렇다는 거예요. 원주민들이 살았다는 거예요. 원주민들은 자급자족 시대에 살았죠. 근데 어떻게 되나요? 그 유럽인들이 무력으로 그렇잖아요. 쓸어버리죠. 원주민들을. 그러면서 시장 지배 시대가 도래하죠. 평화적으로 도래한 게 아니에요. 미국에도. 원주민들은 사람으로 안 보기 때문에 평화적으로 도래한 것처럼 보이지만 원주민들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이죠. 같은 사람들이죠. 평화적으로 도래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중간에 독립전쟁도 있었잖아요. 독립전쟁이 아니라 남북전쟁도 있었잖아요. 그렇게 평화적으로 도래한 게 아니죠. 그래요. 한국은 어떤가요? 한국은 평화적으로 도래했나요? 아니죠. 한국도 자급자족 시대에 살다가 어떻게 시장 지배 시대가 되나요? 그래요. 그 식민지 되면서 일본이 식민지가 되면서 신분제도가 다 완전히 이제 실질적으로 다 파괴돼 버리고 시장 지배 시대가 도래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평화적으로 도래한 사례를 찾기 어렵죠. 그래요. 그 시장 지배 시대가 도래하면 생긴 일이 뭔가요? 시장 지배 시대가 도래하면서 신분제도가 사라졌죠. 그렇다 해서 농업 자본이 사라지나요? 농사 안 짓고 살 수 있나요? 못 살죠. 그 자본들 간 평등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요? 특정한 자본에 특권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요. 농업 자본은 어땠나요? 다른 종류의 자본을 지배했었죠. 특권이 있었죠. 사회 구성원들을 또 지배했죠. 노예로 만들고 그랬잖아요. 노예도 있었잖아요. 신분제도 하에서. 노예는 사람이 아니죠. 물건이죠. 근데 그런 게 사라진 거예요. 그래요. 시장 지배 시대가 어떤 형식적인 평등, 평등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거를 만들어낸 거죠. 시장이 발전함에 따라서. 이게 진실인 거예요. 평등을 파괴하는 게 시장이 아니라 시장이 발전하면서 평등이 도래한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역사의 진실이라는 거예요. 또 사회 구성원과 자유와 평등이 실현됐잖아요. 자유는 뭔가요? 억압을 받았잖아요. 신분제도 하에서. 근데 그런 게 사라졌잖아요. 자유도 사실은 일정 정도 실현한 거죠. 자유와 평등을 뭐가 실현했나요? 시장의 발전이 자유와 평등을 실현하게 만든 거죠. 이게 역사의 진실인 거예요. 그러면서 사회 구성원들 전체에 뭐가 주어지나요? 소유권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요. 이 소유권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소유권이 왜 주어졌을까요? 시장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나요? 소유권이 확립이 돼야 되죠. 왜 그런가요? 공유하고 있는 건 물건을 팔 수 없잖아요. 자기 것만 팔 수 있잖아요. 여러 사람이 함께 공유하고 있는 거를 딴 사람한테 팔 수 있나요? 못 판다는 거죠. 시장이 발전하면 소유권이 확립되게 돼 있어요. 소유권의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소유권이 없는 자는 뭔가요? 사회에서 노예인 거예요. 소유권이 있는 자는 뭔가요? 사회 구성원인 거예요.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 시장 지배 시대가 도래해서 딱 그런 게 아니라 원래 그래요. 역사적으로. 예를 들어서 자급자족 시대에 농업자본의 지배자들 보통 귀족이라 부르죠. 귀족은 소유권이 있나요, 없나요? 소유권이 있다는 거예요. 노예는 어떤가요? 소유권이 없죠.
소유권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물건 취급당하는 거죠. 그래요. 자급자족 시대라 해서 소유권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시장 지배 시대가 돌아오면서 어떻게 되나요? 소유권이 모든 사람들한테 주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소유권 때문에 그 사회 문제가 일어나니까 소유권을 제한해야 한다. 이런 것도 다 거짓말인 거예요. 잘못된 생각인 거예요. 소유권이 제한받으면 어떻게 인권이 제한받는 거죠. 그리고 소유권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노예가 되는 거예요. 소유권이 있는 사람은 사회 구성원이죠.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들이 뭐냐 하나요? 시장과 자본을 부정하고 소유권을 없애야 된다고 하죠. 막상 소유권 실현해 보니까 어떤가요? 다 노예 상태로 빠지죠. 그래요. 사회의 재산을 어떤 집단, 예를 들어서 공산당이나 사회당이 되겠죠. 노동당 이런 게 되겠죠. 거기서 사회 구성원들이 소유권을 박탈하고 특정 집단이나 그 집단을 지배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 사람이 마음대로 재산을 쓰니까 어떻게 되나요? 마음대로 쓰지는 않겠지만 실질적으로 소유권을 행사하는 거죠. 다른 사회 구성원들은 소유권이 없죠. 다 노예 상태가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인권이 없는 거죠. 물건이니까. 물건 취급당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회 구성원들이 전체 소유권을 얻은 게 그냥 얻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피를 뿌리면서 얻어진 거라는 거죠. 소유권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소유권과 재산의 관계를 살펴봐야 되겠죠. 소유권이 있으나 재산이 없는 자 뭔가요? 노예인가요? 노예는 아니겠죠. 사회 구성원 되나요? 사회 구성원이죠. 소유권이 있으면. 근데 재산이 없으면 뭔가요? 소유권은 있지만 거지라 하죠. 거지. 그래요. 하지만 노예는 아니고 사회 구성원이죠. 거지이긴 하지만. 그럼 소유권이 있으면서 재산이 있는 자는 뭔가요? 노예 아니죠. 또 사회 구성원 맞죠? 거지도 아닌 거예요. 그럼 거지와 거지가 아닌 자의 차이는 뭔가요? 사회 구성원이면서. 존중받냐 존중받지 못하냐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거지는 존중 못 받죠. 그 재산이 좀 있으면 어떤가요? 존중을 받는 거예요. 이게 뭐 지금만 그렇냐? 안 그렇죠. 원래 그래요. 옛날에도 보세요. 뭐 재산이 좀 있고 소유권이 있으면 어떤가요? 그러면 좀 대접을 받는 거예요. 노예보다는 자영농이 있었죠. 귀족은 아니더라도 좀 대접을 받죠. 존중을 받죠. 또 더 많은 재산을 가진 귀족은 어떤가요? 소유권이 있으면서 더 많은 재산이 있는 귀족은 큰 존중을 받는 거죠. 그래요. 그런 거는 계속 원래부터 있던 거지 시장 지배 시대가 도래해서 생기는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시장 지배 시대가 도래해서 재산이 있으니까 어떤 불평등이 생긴다. 그거 잘못된 거예요. 원래 그런 거예요. 그거는 역사적으로. 현 시대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재산과 소유권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건 원래부터 대접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사회 구성원이라 하더라도. 소유권이 있으면 사회 구성원은 되죠. 그거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거를 사실은 원리를 모르더라도 사회 구성원들이 다 직관적으로 알고 그렇게 행동을 하죠. 대한민국에서 최근 들어서 뭐 젊은 사람들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니까 집을 얻기 위해서 막 투자를 하죠. 또 주식을 사고 그러죠. 그거 왜 그런가요? 이런 사실을 직관적으로 다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특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부터 다 그랬어요. 그래요. 특별한 게 아니죠. 그럼 사회 문제의 발생 원인을 좀 봐야 되겠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자유와 평등을 다 뭐가 도래하게 했나요? 시장이 발전하면서 도래하게 한 거죠. 시장이 도래시킨 거죠. 근데 시장을 비난한다는 거죠.
비난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통합 피게티 같은 사람들은 많은데 딱 보고 뭐 그럴듯하다 해서 그러려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많아요. 어떻게 보면 이런 사람들 다 쓰레기죠. 역사적 진실도 아닌 거죠. 하나하나 사례를 잘 봐야 돼요. 한번 볼까요? 볼게요. 법으로 정년 보장을 했죠. 언제 이런 일이 있었나요? 박근혜 대통령이 집권하던 시기였던 2013년 정년 60세 연장법이 통과되어 55세에서 60세로 정년을 늘렸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하던 시기였던 2018년, 2019년 각각 16.4%, 10.9% 최저임금을 급격히 인상시켰다. 2018년 주 52시간 근무제를 통과시켜 이전의 68시간에서 16시간으로 감소시켰다. 이런 뉴스가 있죠. 이런 건 있어요. 정년을 연장하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볼까요? 2013년도에 있었죠. 정년 연장은. 2017년도에 어떤 일이 생겼나? 볼까요? 뉴스를. 지난해 청년 실업률이 9.8%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청년 실업률이 증가하죠. 왜 그런가요? 무관한가요? 무관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정년을 연장하면 어떻게 되나요? 청년들이 직업을 얻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뭔가요? 나이 든 사람들이 회사 그만두면 일자리가 생기니까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죠. 그래요. 예전에 뭐랬나요? 경제정책을 짤 때는 볼트와 너트를 분리하는 원리를 봐야 된다 했죠. 헛도는 정책인 거죠. 나이 든 이들에게는 이익을 주지만 어떤가요? 청년에게는 불이익을 주는 거죠. 그래요.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세대 간의 불평등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세대 간의 불평등이 발생한 원인이 뭔가요? 시장 때문인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시장 기능을 훼손해서 생기는 거죠. 하나하나 잘 봐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하던 시기였던 2018년, 2019년 각각 16.4%, 10.9% 최저임금을 급격히 인상시켰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이것도 시장 기능을 무시한 거죠. 시장에서 결정돼야 될 것을 급격히 인상시켰으니까 시장 기능을 훼손시킨 거죠. 불평등이 생기나요? 안 생기나요? 불평등이 생긴다는 거예요. 누가 큰 피해를 보나요? 상인들, 대표적으로 중소상인들이 있겠죠. 그리고 뭐 중소기업, 그래요. 중소기업도 타격을 받겠죠. 그리고 어떻게 되나요? 일자리가 많이 줄어들죠. 그렇잖아요. 한번 잘 보세요. 돌아다니면서. 예전에는 계산대에 중년 여성들이 많이 앉아 있었죠. 마트를 가든. 그렇죠. 그리고 주유소에는 아르바이트생들이 많아요. 근데 요즘 어떤가요? 셀프 계산대가 많죠. 일자리들이 많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불평등이 생기겠죠. 그런 일자리에서 소득을 얻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 용돈 얻기 위해 일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 돈이라도 그러한 소득을 얻기라도 원하는 이들이 있는데 그런 소득, 가난한 이들이죠. 좀 가난할 수 있는 거죠. 그러한 이들이 소득을 못 얻잖아요. 그럼 사회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불평등이 심화되는 거예요. 보세요. 시장 기능을 훼손하니까 불평등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하나 잘 봐야 되는 거예요. 2018년 주 52시간 근무제를 통과시키 이전에 68시간에서 16시간을 감소시켰다. 이것도 시장 기능을 훼손한 거죠. 왜 그런가요? 이 현실을 좀 알아야 돼요. 대한민국에서는 예를 들어서 산업 현장에 가면 50시간을 일하든 60시간을 일하든 월급을 받는 이들이 있죠. 똑같은 돈을 받는 이들이 있죠. 또 산업 현장에는 어떤 이들이 있나요? 일당을 받는 이들이 있죠. 일당을 받는 이들은 어떻게 돈을 버나요? 많은 시간을 일하면 일할수록 돈을 많이 벌죠. 어느 정도 벌까요? 대한민국 관행인데 이거는 좀 세상 물정을 알아야 돼요. 아는 사람들은 다 알아요. 예를 들어서 5시까지 일했다. 근데 그 일당이 15만원이다. 그럼 2시간 더 일하면 얼마 받을까요? 17만, 18만원 받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일당이 15만원인 사람은 1.5를 받아요. 즉
반을 더 받아요. 한 22만원 받겠죠, 일단. 일단 20만원 받는 사람은 얼마 받을까요? 30만원 받는다는 거예요. 24, 5만원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이런 걸 원할까요? 원하지 않을까요? 52시간 근무제.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로자들도 이해관계가 달라요. 그런 걸 잘 모른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강제로 통과시켰으니까 이제 어떻게 될까요? 근로자들 간의 불평등이 심화되겠죠. 딱 보이는 거죠. 불평등, 이 세 사례만 봤지만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원인이 뭔가요? 시장 기능을 훼손하면서 생긴다는 거예요. 시장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월이 흐르면 사람들이 잘 모르죠. 다 잊어버린다고. 그러면 이제 불평등이 시장을 이용하고 있으니까 시장 때문에 불평등이 생겼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진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국에서 아파트 가격이 급등했죠. 왜 그런가요? 아파트 가격을 장기간 막았죠. 아파트 공급을 장기간 막았죠. 도시 재생한다면서 막고 불로소득이라면서 공급 못하게 막았죠. 이익 못 내게 할 거라면서. 그러니까 아파트 가격 급등하잖아요. 이익이 나면 공급자들은 어떻게 하나요? 공급을 늘리려 하겠죠. 공급하려 하겠죠. 그런 걸 막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파트 가격 급등하죠. 그럼 결국 어떻게 되나요? 아파트를 가진 이와 가지지 않은 이의 불평등이 심화되는 거죠. 다 보세요. 불평등이 왜 생겼나요? 시장 기능을 훼손하면서 생긴다는 거예요. 실제로 시장은 어땠나요? 실제로 자유와 평등을 가져다 줬죠.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이런 쓰레기 같은 견해에 속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이 고통에 빠지기 때문에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요.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